지난주에 발표했으니까 원래 오늘 또 과제 발표하는 날이던데 맞지? 그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준비했어? 그 조직 관리 관점에서 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경영에서 당연히 이제 어떤 회사나 뭐 이런 걸 운영할 때 경영 자원이 투입이 되는데, 경영 자원이라는 건 사람, 돈, 시설, 그다음에 정보, 노하우 이런 걸 경영 자원이라 그래. 그걸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금전적 자원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고. 근데 그게 돈을 많이 투입하면 당연히 성과가 좋겠지. 좋은 인재를 투입해도 성과가 좋을 거고. 근데 똑같은 경영 자원을 투입을 했는데 한쪽은 성과가 좋고 한쪽은 나쁘다. 그럼 이제 그게 조직 관리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 해야 될 과제는 그런 각도에서 보는 건데, 사실은 외부에서 그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저기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외부에서 인사관리나 조직관리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찾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조직관리 차원에서 조직관리라는 게 첫째 소프트웨어, 사람을 잘못 섞거나, 두 번째 훈련을 잘못 시켰거나, 세 번째 평가를 잘못했거나, 네 번째 보상 체계가 잘못됐거나, 또는 이제 리더를 잘못 앉혔거나, 이런 게 이제 조직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뭔가 잘못된 걸 찾는 거야. 경영 자원은 거의 비슷하게 투입이 됐는데도, 예를 들면 이제 K리그하고 우리나라 프로야구하고 투입되는 자원은 거의 비슷해. 근데 조직의 보스나 리더나 이제 관리자가 되려 그러면 조직 구성원들 간에 생기는 갈등, 이 갈등을 잘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 보통 갈등이라면 접근 갈등, 뭐 회피 갈등, 이걸 우리가 소비자 행동론에서 이제 이걸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 조직 관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런 갈등들이 생겨. 예를 들어서 EPL 프로축구단에서 EPL에서 제안이 온 선수가 있다, 에이전트를 통해서. 근데 이제 국내 최고 연봉을 주겠다. 이건 둘 중에 뭘 잡을 건가 하는 갈등이 그 선수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 그걸 잡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를 들면 이제 이 회유를 해야 되겠지. 말도 안 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국내에 있는 게 낫다, 선수 수명도 늘어날 거다, 또는 그쪽은 덩치 큰 선수하고 몸싸움을 해야 되는데 부상을 당해서 오히려 선수 생활이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저런 갈등이 있을 때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둘 다 피하고 싶어. 시합은 뛰고 싶은데 훈련 방식은 너무 스파르타식이다, 이러면 두 가지를 다 피하고 싶은 갈등이 있어. 인간한테 누구나 다 저런 게 있다고. 그럼 저걸 이제 어떻게 풀어줄 건지. 무조건 자기 구성원들은 조직 내에서 베스트를 다하게 만드는 게 이제 조직 관리자가 해야 될 일이야. 저런 거 이제 회피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걸 어떻게 풀어줄 건지.
그다음에 접근 회피. 코치한테 잘 보여야지 이제 시합을 뛸 수 있는데, 감독 마찬가지야. 이 시합은 뛰고 싶은데 코치나 감독이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다. 하나는 갖고 싶고 하나는 피하고 싶고, 이런 걸 이제 접근 회피 갈등이라 그래. 이게 주로 소비자 행동론에서 이제 어떻게 이 물건을, 이 상품을 어떻게 팔 건가 하는 데 적용하기도 하고, 조직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 혹은 그 구성원이 갖고 있는 내부의 갈등, 이런 걸 이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저 감독이나 코칭 스텝 다음에 리더가 될 만한 제목, 이런 거 이제 키워야 되는데, 저거 키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 리더십에 관한 서적이나 책들을 보면 리더십은 보통 한 60%는 타고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 훈련으로 또는 교육으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리더십이. 근데 대개는 이제 한 60% 정도는 타고난다 그래. 그래도 저 리더십을 키우는 이제 프로그램이 또 조직 내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 리더십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 세 번째 해야 될 과제는 이거야. 저 아무나 골라도 돼. 다음 주에 발표할 과제 말고 이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에서 최고의 리더가 누구냐 하는 거, 뭐 리그 커미셔너를 꼽아도 좋고, 다음에 프로구단 사장, 대한체육회 회장, 이런 게, 대한체육회 회장 같은 사람이 커미셔너라 그래. 다음에 선수단 팀 같으면 감독. 이 중에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장면에서 제대로 발휘한 사람이 누구냐? 비즈니스 측면에서 리더, 다음에 이제 이 필드에서 리더, 그다음에 실제로 이 커미셔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나라는 이 커미셔너가 주로 이제 정치권에서,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가 잘렸던데,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에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에 너무 비리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걸 관리를 못했다고 체육부 그 국장인가를 잘랐더라고. 근데 그게 무슨 펜싱협회, 무슨 협회 이런 데는 우리 대개 다 기업인들이 많이 해. 근데 그것도 그런 협회 비인기 종목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필요한 게 돈인데, 그 기업체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앉혀야 이제 스폰십 확보가 쉽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다고,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많아. 사실은 이 스포츠 산업에서 할 일들은 많아. 그런데 가서 여러분들이 제일 스포츠 조직의 프로, 어제 참 KBO에서 2사람 뽑는데 2,000명이 지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1000대1이라 예비 후보만 100명을 뽑았다더만. 난 거기가 그래 좋은 조직이라고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또 제일 우리나라에서 경쟁률, 입사 경쟁률이 제일 높은 데가 스포츠 산업 내에서 KBO 같은 거는 특별한 케이스야. 딱 2명 뽑았으니까. 어딜 것 같아? 어디?
그보다 더 높은 데 있어.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 내에 스포츠 조직 중에서 들어가기 제일 힘든 조직. 그보다 더 높은 데 있어. 한국 마사회야. 마사회 매출이 연 한 8조 돼.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경쟁률이 제일 높은 스포츠 조직이야. 그게 호스 레이싱도 전 세계 어디서나 전부 다 스포츠 산업 안으로 분류를 해. 이 스포츠 배팅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 조직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이제 고위 관료 출신이나 그런 이제 이 돈 많이 버는 조직은 고위 관료 출신들이 많이 가고, 다음에 이 마케팅 역량이 떨어지는 조직은 주로 이제 기업체 이 사장들 많이 선임을 해. 근데 그런 데서 만약에 이 스폰서십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런 조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 스포츠 마케팅 이런 거 할 때 스포츠 마케팅의 핵심은 스폰서십 유치하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렵고 제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제 분야야. 그 리더는 세 번째 과제의 리더는 저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뛰어난 리더가 누구냐?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제 독자적인 시각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저 표가 뭔가 하면 조직 구성원들 역량을 저 밑에 D1, D2, D3, D4 이런 식으로 이제 D1이 제일 초보자, D4가 제일 베테랑, 기술이 뛰어난 이제 또는 역량이 뛰어난 구성원, 이런 식으로 먼저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저기에 구성원이 가진 역량에 따라서 다른 이제 코칭 기법을 적용해야지 구성원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이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상황별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감이 팍 안 오는데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고, 첫째, D1급 역량을 가진 구성원한테는 디렉팅, 지시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 시합인데 두산이 지면 오늘 1패 더 하면 끝이잖아. 근데 핀치 히터를 신인을 냈다. 그러면 그게 D1이야. 이때 코치는 지시를 해야 돼. 알아서 해라 해서는 그 선수는 잘할 수가 없어. 볼 카운트 2-1까지 기다렸다가 직구만 노려서 쳐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그 선수가 타석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타석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걸 그냥 베테랑들한테 하듯이 야 들어가서 잘 해봐,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제로 신인들은 타자도 그렇고 피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TV 중계할 때 유심히 봐봐. 마운드의 위기에 처음 올라가는 신인 투수들은 다리가 덜덜덜 떨려. 그럴 때는 이 투수한테도 마찬가지로 야 너는 무조건 뭐만 던져라. 이 피자들한테는 승부구라는 게 있어. 그게
어떤 카운트에서 던지는가 하면 볼 카운트 2-1 혹은 2-2에서는 그 피자가 제일 자신이 있는 공을 던져. 그게 그 카운트에서 타자를 잡아야 돼. 삼진을 잡든 뭐 땅볼을 유도를 하든 잡아야 되는데 그걸 뭘 던지라고 지시를 해줘야 돼. 그게 이제 지시 단계야. 그래야지 그 선수가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고, 본래 잠재력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시합에 나갔을 거 아니야. 두 번째 단계, 완전 초보는 아니고 두 번째 단계 정도,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을 쌓은 선수한테는 지도를 해줘야 돼. 코칭을 해줘야 돼. 그건 이제 지시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해. 지시라는 것은 약간 강제적인 이 의미가 있는 거고, 코칭은 이제 지도야. 좀 더 부드러운, 이러이러해서 저 선수가, 상대 피자가 볼 카운트 2&2에서는 커브를 던질 확률이 70%다. 이런 식으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게 조금 더 기량이 뛰어난 선수한테 해줘야 될 일이야. 다음에 이제 주전급이 됐을 때, 이때는 이제 후원을 해줘야 돼. 뭔가 격려를 해주고 후원을 해주고, 주전급들은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이 후원이나 조언 뭐 이런 게 좋을 거다 하는 식으로 이제 후원을 해줘야 돼. 그걸 스포팅이라 그래. 그다음에 위임, 이거는 아주 탁월한, 자기 팀에서 또는 전 선수 중에서 그 포지션에서 탁월한 선수, 예를 들어서 유현진이한테 야, 볼 카운트 2&1에서 슬라이더 던져라,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그 선수는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선수라고 생각하는데 코치가 무슨 지시를 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반발심을 자극할 수가 있어. 그런 선수한테는 완전히 위임을 해줘야 돼. 직장 일반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야. 아주 특정 분야에 뛰어난 직원한테 자기가 명색이 이 상사랍시고 뭔가 뭐 옆에서 잔소리하고 이러면 오히려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 경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초보자일 때는 지시를 고맙게 받아들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역량을 키우고 난다면 거기에 맞게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저 시츄에이셔널 리더십은 딱 한 가지 분야야. 예를 들어서 한 이대호 예를 들어보자. 그 선수는 타격에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야. 타격에 관해서 이대호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돼. 근데 수비 분야에 들어가면 이대호는 다시 D1으로 가. 그럼 그때 수비를 이제 가르칠 때는 D1이라고 생각하고 지도를 해줘야 돼. 그 특정 분야별로 자기가 그 선수나 구성원이 갖고 있는 거, 그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방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걸 이제 코치들한테 스포츠 조직에서 프로 구단이나 이런 데서 외부 강사를 부르거나 뭐 이래서 코치들도 이 능력 개발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도 안 될 때,
코치도 평가를 받아야 돼. 평가를 해야 돼. 내가 김인식 감독하고 처음 이제 95년도에 두산에서 이제 계약을 할 때 조건을 달한 게 있어. 그때 코치가 12명이었는데 12명 중에서 매년 우리 구단은 코치들을 평가를 한다. 그 중에서 꼴찌인 코치는 무조건 자른다 하고 약속을 했었어.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까운 사람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아갖고 할 수 없이 그 김인식 감독도 구단에다가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 한 두 사람 정도가 매년 잘렸는데 그 코치도 이 자극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프로 구단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덜 돼 있어. 왜 그런가 하면 감독이 새로 선임이 되면 코치들이 모조리 물갈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관성이 없어지고 저 중에서 코치들은 제일 필요한 게 선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근데 슈퍼스타 외에는 구분을 못한다. 이건 팬들도 구분하는데 그러면 저거 빵점이야. 저거 0점. 다음에 또 코치도 일종의 리더인데 거기 시기심을 가진 코치들도 있어. 선수들한테 시기심을 갖는 이거는 포용력이 없는 사람, 그런 것도 빵점이야. 과감성이 떨어진다거나. 그런데 이런 평가표가 없더라도 사실은 조직 관리자들은 특히 프로구단에 내가 한참 지나고 보니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선수 입단하면 한 3개월만 지나면 얘는 선수로 끝날 선수, 얘는 코치까지 할 수 있는 선수, 얘는 이 감독 제목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겨. 프로 구단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서 리더십은 타고난다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해. 근데 반드시 이 평가는 이 프로 구단에서는 평가는 코치들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프리라이더 여러분들 리포트 쓸 때 이름만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이름만 올리는 이 조번들 있잖아. 굉장히 꼴 보기 싫잖아. 마찬가지로 이 남한테 묻어가는 팀 성적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무의도식으로 묻어가는 구성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 조직이 와해가 돼. 그래서 반드시 이 평가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 다음에 이제 조직이 잘 되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를 하면 좋은 회사는 딱 이게 있다. 여러분들이 배치받는 직무에 대한 job description이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어. 그게 괜찮은 회사야. 이 업무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업무 매뉴얼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좀 더 딱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조직 관리자들은 그걸 잘 만들어 놔야 돼. 특히 이 스포츠 조직에서도 이제 그런 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과목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실제로 조직 관리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원리가 뭔지 이걸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몇 가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조직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은 어차피 조직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스포츠 조직이지만, 그럼 조직에서 원하는 인간상은 어떤 건지도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팁을 얻을 필요가 있어. 조직에서 이 구글 코리아 상무가 한 말은 직무지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은 사실 뭐 이 친구가 일을 잘할 수 있을 건지 없을 건지 인사관리자 차원에서는 반드시 그걸 체크를 하겠지. 또 실제로 사람을 뽑을 때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근데 여기 스포츠 조직의 직무, 오늘 이제 이 직무에 관해서, 스포츠 조직의 직무는 이걸 중심으로 스포츠 조직의 직무는 어떻게 보면 이 경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선수단 크게 나누면 세 가지야. 어떻게 하면 선수단을 이 관리를 잘해서 이 필드에서 좋은 성적을 낼 건지 한 가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건지,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비전이나 목표, 중장기 목표 이런 게 업계 선두주자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수입만 목표인 조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런 목표들이 이제 스포츠 조직의 미션은 크게 이제 필드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 그다음에 박스 오피스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거, 이 두 가지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먼저 이 프로세서 저기 여러분들이 보는데 가운데 있는 게 코칭 스텝, 이거는 이제 제일 마지막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강팀 만들기 팀을 하나 잡아서 실제로 해봐야 될 과제야. 크게 업무는, 이 선수단 관리 직무는 선수 수급 육성, 그다음에 지원 시스템, 그다음에 실제로 필드에서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하는 일,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저기 중장기 목표, 내 경험상 이 5할 이상, 강팀이라는 거는 5할 이상의 팀을 말하는 거야. 만드는 데는 최소 3년이 걸려. 3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면 이 강팀을 만들 수가 있어. 올바른 이 절차를 거치고 체계적으로 이제 강팀을 만들면, 저기 이제 전력 중장기 목표는 대개 사장, 감독이 같이 설정을 해. 그다음에 시즌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코칭 스텝이 이제 책임을 져. 그다음에 선수 수급이나 육성, 이거는 이제 저기 프로 구단에서 제일 핵심 조직은, 이건 이제 여러분들 과제하는데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았으면 좋을 건데, 이것도 내가 경험한 한 가지 있어요. 나는 무조건 프로 구단의 핵심 조직은 스카우트라고 생각해. 스카우트 조직이 핵심 조직이야. 그런데 하필 두산 베어스에서 잘린 스카우트를 원래 LG 트윈스에서 스카우트를 해갔어. 그게 혹시 LG
그게 뭐 단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그런 이 사례가 있었어. 저 선수 스카우트 이 조직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발이라 그랬잖아. 저 선발이 저거는 오랫동안 진짜 선수를 지켜본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저 스카우트 조직이 프로 구단 이런 데서는 아주 최고의 핵심 조직이야. 저 사람은 항상 감독하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때 사장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팀이 제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좌우될 수도 있어. 다음에 이제 지원 시스템, 이제 카운셀링부터 이 선수단의 내부 갈등 뭐 이런 걸 해결해주는 또 선수 평가 보상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다음에 이 기록 관리 분석, 이게 유럽이나 이 미국에서도 저 분석 시스템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유럽 축구에서 축구는 참 분석하기가 힘든데 이 시합이 끝나면 그 선수가 뛰었던 장면만 편집을 해서 그 선수 방에다가 집어넣어줘. 보고 자기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을 하라고. 우리나라 프로 축구단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 그다음에 우리나라 프로 야구는 저 선수가 볼 카운트 2&1에서 슬라이드를 던질 확률이 72%다 하는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줘. 그런 이제 분석 시스템, 이게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정보 시스템 차이야.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수가 있어. 그다음에 선수 평가. 여러분들 머니볼에 보면 거기에 통계학자 이름이 하나 나와. 그 영화에서 빌 제임스라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책으로만 접했는데 처음 봤을 때가 1985년이었어. 그때 어떤 이 공식까지 만들어 놨는가 하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기량을 할 거다. 그 사람은 야구 통계 전문가야. 그걸 브룩2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는 적용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게 종목별로 선수 기량이 피크가 되는 나이. 빌 제임스는 MLB 프로 야구 선수들은 26살이 피크라고 그랬어. 그러면 같은 성적을 내더라도 27이 되면 트레이드 밸류가 어느 정도 떨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저 나이 변수라는 게 저걸 저기다가 저 수치에다가 시중에 거래되는 선수들 몸값을 대입을 해버리면 그 실제로 그 선수의 몸값이야. 구단에서 이 선수 연봉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따로 있지만 이 시스템은 전 선수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어. 저런 선수 가치를 평가하는 기법, 이게 이제 구단별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팀 만들기, 선수단 관리는 무조건 강팀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는 부서인데 전력을 평가하는 방법, 이게 저기서 중요한 포지션, 예를 들어서 야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과제, 야구팀은 피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65%로 잡아. 내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포지션별로 중요도라는 게 있다고. 축구에서 국가대표급
골키퍼만 5명은 데리고 있어봤자 전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중요한 포지션일수록 좋은 선수를 데리고 있어야 돼. 저게 계산하는 방식이 만약에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65%다. 다음 중요한 포지션은 포수. 그 다음에 중요한 포지션은 유격수야. 그 다음에 이제 세컨하고 서드. 다음에 세컨하고 서드하고 같은 비중이 센터필드야. 다음에 레프트, 라이트, 일루수. 일루수는 이제 외야수하고 같은 비중의 중요도야. 다음에 제일 중요도가 떨어지는 게 지명대타야. 그러면 이 중요도 이걸 해놓으면 그 포지션에 우리 팀 선수가 이 8개 구단, 9개 구단 중에서 몇인지 그걸 가중치를 둬서 곱해버리면 그 팀 전력이 나와. 여러분들이 이 팀 전력 평가 방식 이걸 꼭 활용을 해서 강팀 만드는 과제를 이제 만들어야 돼. 뭐 막연하게 선수 트레이드 해서 뭐 이 사회에서 2위로 만들겠다. 이러면 B밖에 안 돼. 근데 자체적으로 전력을 분석하고 나서 이 취약점이 어디다 하는 걸 찾아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원래는 30억씩 줄 거야. 30억으로 그 팀을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제야. 그건 마지막 과제야. 다음에 내가 만든 이론이야. 전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7가지가 있어. 이 선수 개인의 체력, 기술, 정신력, 성취 동기 이거 하고 다음에 정보 수집 분석력, 정보력이야. 다음에 감독의 작전,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팀워크. 예, 좋은 선수를 다 끌어모았다고 해서 반드시 우승을 하는 건 아니야. 그게 이제 팀워크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 감독의 작전도 중요하고. 저기서 이제 그러면 도대체 감독의 역할이 팀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건지 이건 굉장히 중요해. 스포츠 조직 관리할 때 특히 프로 구단에서 감독이 팀 전력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이거 해결하는데 나도 한 2년 걸렸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읽어보고 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있어. 프로 구단에서 감독이 작전을 뭐 이 작전 저 작전 써갖고 이길 게임을 뒤집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가만히 놔두면 이기는데 괜히 촐싹거려갖고 이 거꾸로 지는 경우도 있어. 그다음에 절묘하게 핀치히터를 써서 이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선수 축구에서도 선수 교체를 절묘하게 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야구 같으면 제일 훌륭한 감독일 때 오성 피자하고 똑같다는 결론을 내가 내렸어. 축구는 내가 팀에 안 있어봐서 어떤 급하고 같은지는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지만, 만약에 야구에서 70승 중에서 5승이다 그러면 축구도 마찬가지 비중이야. 감독이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 전력이 떨어지는 팀을 감독 힘으로 뒤집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 어느 정도 이제 기여는 하는데
굉장히 감독의 작전, 그래서 감독 선임이 굉장히 중요해. 그다음에 선수 수급, 선수단 지원, 그다음에 이제 스카우트. 저거는 선수 수급 경로는 저 네 가지로 이제 다 수급을 해. 신인 드래프트, 트레이더, 외국 선수 수입, 그다음에 2군에서 팜 시스템 육성하는 거, 여기에서 이제 선수를 공급을 받는데, 프로 구단 사장들 방에 여러분들이 가보면 저거 안 붙어 있으면 이 사장이 이 선수단 운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항상 포지션별로 나이별로 저 리스트가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저기 간격이 연령대별로 간격이 너무 떨어지면 저게 불안 요소가 돼. 위에 주전 선수가 갑자기 다치거나 돌발 사고가 났을 때 그걸 메꿀 선수들이 연령대가 크게 이 차이가 나면 안 돼. 비슷비슷한 간격대로 선수들이 포진을 해 있어야 돼. 그 선수가 1군에 있건 2군에 있건, 그 기량별로 이제 포지션별로 저걸 보고 이제 누굴 아웃시킬 건지 또는 어느 위치에 선수를 뽑아야 될 건지 하는 걸 항상 1년 내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스카우트는 1년 내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전력 7대 요소 중에서 기술을 배양하는 방안, 선수 육성 프로그램 중에서 2군 훈련, 해외 연수, 뭐 외국 코치 영입,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이제 그 향상시키는 방안. 다음에 축구 같은 경우는 저게 거의 필요가 없어. 그런데 코치 숫자가 많을 때, 야구 같으면 지금 코치가 한 14명 정도 되던데, 거기에 네 분야로 나눈다 하더라도 타격 코치가 3명이야. 그 사람들이 이론이 달라져서는 안 돼. 선수들한테 핑계거리를 줘서는 안 돼. 그리고 일본 축구에서 지향하는 6살짜리부터 22살까지 지도 방식이 같아야 된다. 이론이. 그걸 일관 지도 시스템이라 그래. 일본 축구가 지향하는 게 그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가 지금 축구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본에 졌다고 다 인정을 해. A매치에서는 뭐 이길 때가 있지만 J리그나 유소년 축구 이런 분야에서는 이미 일본에 뒤졌어. 저거 이제 훈련 프로그램 표준화. 그다음에 이제 선진 기술을 도입하는 거. 저거는 방법이 딱 4가지가 있어.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게 이제 외국 비디오나 서적 번역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거. 저는 일반적으로 모든 구단들이 다 하고 있어. 그다음에 코치 해외 연수, 외국 지도자 영입, 유망 선수 해외 리그 파견. 이것도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저게 많은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기가 어려워. 다음에 또 제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코치 한 명을 해외에 파견해서 그 코치가 배워온 기술을 팀에다 적용하는 것. 그런데 이거 해갖고 성공한 구단들이 별로 없어. 저것도 이제 이유가 있어. 코치의 첫 번째 조건은 머리가 좋아야 돼. 이 선수로 뛰어난 플레이를 했다고 해서 좋은 코치가 되는 거는 절대로 아니야. 코치는 머리가 좋아야 돼. 이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훌륭한 감독이나 코치가 될 수 있는데 그건 그 선수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 코치는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지도자 영입하는 거, 이거는 항상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생겨. 그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걸 제일 잘하는 데가 우리나라 스포츠 조직 중에서 대한축구협회야.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어. 그다음에 이제 결국 동기는 돈이야. 프로 선수들한테 제일 열심히 뛰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건 돈인데, 이제 저런 게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제 선수 연봉을 결정할 건지 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선수 연봉은 수요 공급에서 결정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피스 레이트, 저게 공헌도 평가 시스템이야. 그다음에 랭크 오더 토너먼트, 저거는 골프 대회에서 1위가 상금의 27%를 갖고 간다. 이러면 1위가 독식을 하고 나머지를 수백 명, 200명이 나눠 갖는 거야. 한 사람이 왕창 갖고 가는 시스템이 이제 랭크 오더 토너먼트 시스템. 이 선수 연봉 또는 이제 상금 제도는 전부 다 저기에 저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이제 적용을 해. 또 이제 선수 평가, 프로 구단에서 선수 평가인 두 단계를 거치는데, 하나는 플레이를 점수화하는 거. 저기서 저 단계가 1단계고, 두 번째가 점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 물론 이렇다고 해서 이게 그 선수 몸값의 이 결정적으로 저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이 선수가 받고 싶은 돈, 구단에서 책정하는 게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책정이 된다는 거야. 이런 평가 시스템을 이제 제대로 이제 갖고 있어야 돼. 그다음에 지도자 육성.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게 감독의 철학이야. 저기에 없는 감독을 선임을 하면 아주 구단에서 애를 먹어. 그 지도자를 육성도 육성이지만 이 감독이 되고 싶거나 감독의 자질을 갖추려고 하면 그 종목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돼. 그 아주 재미있는 이제 축구 철학, 당신의 철학이 뭐냐? 우리나라 처음에 이제 히딩크 다음에 감독, 대표팀 감독 맡았던 사람, 당신의 축구는 뭐냐 하고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팀이 공을 오래 갖고 있게 만들고 상대 팀은 공을 짧고 갖게 만든다. 이게 그러면 무조건 이기지. 자기 팀이 공을 오래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 성적이 나빠서 중간에 잘렸지만 무조건 어떤 그 종목을 보는 자기 가치관이 뚜렷해야 돼. 그다음에 이제 정신력, 팀워크, 정보, 이런 것도 이제 이 선수단 관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체력 관리,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이 전부 다 기록해서 외우고 있어. 시험 문제는 안 낼 거야. 시험 문제는 안 내는데, 이게 지원 시스템에서 연예인 로드 매니저하고 똑같이 어떤 이벤트를 하더라도 저 10가지는 체크를 해야 돼. 이게 선수단에서 선수단 뒷바라지를 하는 스태프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사항이야. 저 체크리스트 외우기 쉬워. 10가지인데 의식, 주행소, 비문고, 인화 이 10자만 외우면 돼. 왜 저걸 내가 만들었는가 하면 저 10개 전부 다 사고가 난 적이 있어. 펑크가 난 적이 있어. 옷. 한 선수 지금 TV에서 해설을 하는데 한 선수가 광주 원정 경기를 갔는데 원정 유니폼을 안 갖고 온 거야. 걔가 이 9번 타자에서 그래도 한 3회까지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결국 망신을 당했어. 포수들은 이 타석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프로텍터하고 이걸로 남은 유니폼 입었다는 게 표시가 안 나. 그러니까 이제 타석에 들어갈 때 이제 이 표시가 났다고. 그래서 저 옷 저게 어디서나 다 저게 아주 사소한 건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저게 지원 체제야. 그러면 실컷 잘했다가 뭔가 저런 사소한 데서 이 구멍이 생기면 물론 선수 잘못이지만 지원 시스템에서는 저걸 생각을 해야 돼. 다음에 밥. 저게 전주 경기에 갔었는데 전주 출신의 코치가 피자들한테 전주가 음식이 맛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시키겠다 해서 갔다 오십시오 했는데 갔다 온 피자 다음날 선발까지 포함해갖고 전부 다 식중독이 걸려서 그래서 그 코치 그 시즌 끝나고 잘랐어. 다음에 잠자리 전주 코아 호텔 12층에는 새벽 1시 되면 귀신이 나타나. 그게 고참 선수들이 웃자고 하는 이야기 같으면 안 믿는데 아주 거짓말 못하는 신인 선수들도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신양파크 호텔 500몇 호인가 거기는 가면 4층에 신혼부부 들어가면 라이브 비디오 보는 거하고 똑같은 방이 있어. 거기 방을 주면 안 돼. 그러면 다음날 시합을 망쳐. 그게 잠자리. 다음에 이동 중에 사고 나는 거. 우리나라는 비행기 이동이 이제 전지훈련 갈 때만 하는데 이때 원칙적으로 2대에 나눠서 태워야 돼. 한쪽 비행기가 떨어지더라도 살아남은 선수들로 이제 한 시즌을 운영할 수 있게 버스 2대로 이동할 때도 이 한쪽 버스가 뒤집어지더라도 뒤에 탄 선수로 시합을 할 수 있게 항상 이거는 기본이야. 다음에 연습장 구비하는 거. 이것도 못 구해서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 다음에 장비. 여러분들 야구는 시합하기 전에 축구는 뭐 흉기가 없잖아. 스파이크 외에는. 야구는 그게 아주 피칭 머신에서 튀어나오는 공. 이게 L자 망이라고 있어. 그게 구멍이 나면 이제 그게 아주 치명적으로 선수들한테 부상을 입힐 수가 있어. 그 실제로 맞고 한 선수가 그 구멍이 뚫히는데 그 공이 타자가 친 공이 그 구멍으로 날아가서 이 피자 머리를 때렸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더라고. 그런 사고 미연에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보고 문서 관리. 이거는 항상 이군 선수 지금은 이메일로 전부 다 메일로 다 되지만 저게 카피를 해서 항상 이 보고를 해줘야 돼. 선수 기량 변화를 1군에서 갑자기 결손이 생겼을 때 어떤 선수를 올릴 건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 체계. 그다음에 인원.
인원 저거는 이제 내가 여러 번, 두 번 전부 다 해외 전지훈련 가서, 일본 전지훈련 가서도 한 번 그랬고, 그다음에 미국 전지훈련 가서 지금 은퇴했지만 전 세계에서 최다승한 감독 이름 누군지 혹시 아는 학생 있나? 야구는 시합수가 많으니까 당연히 제일 많은 거. 세인트루이스 라로사 감독. 라로사 감독이 우리 보고 피자를 한 명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스프링 캠프가 이제 붙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빌려줬는데 돌려받는 걸 까먹었어. 프론트 직원 전체가. 그 아침에 빌려줬는데 거기 아침에 한 10시쯤 빌려줬는데 거기서는 밥을 일찍 먹었는데 4시 반쯤 그 선수가 항상 내 테이블 앞에서 얼굴이 이만했기 때문에 바로 딱 마주 보이는데 얼굴 큰 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아차 하고 이제 이 영어가 안 통하니까 벌벌 떨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 인원 체크 저게 애들 소풍 갈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 전지훈련 갈 때는 저게 꼭 필요해. 그다음에 불화 요인 저거는 사소한 데서 항상 팀워크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저것도 이제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일들이고. 그다음에 선수단 쪽에서 스포츠 조직에서 제일 핵심 부서는 이제 선수단 관리,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홍보하고 위기 관리야. 그 지금 이제 선수단 관리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한 게 사실은 독특한 노하우들이 저기에 많이 있어. 여러분들 스포츠 경영 수업 들은 학생들은 저게 어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아는데 사실은 원래 안에 책에 나올 거야. 내 책에 나올 거야. 내가 만든 이론이고 내가 15년 동안 했던 경험을 여러분들이 본 거는 내 경험을 본 거야. 그다음에 마케팅 업무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잘 알 거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경기를 활용을 해서 돈을 많이 벌 건지 하는 게 이제 저 직무. 저거는 이제 이 23가지 프로 구단에서 발생하는 23가지 수입을 어떻게 더 크게 만들 건지 하는 게 이제 마케팅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이 스포츠 조직에서 제일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스포츠 마케팅이잖아. 누가 스포츠 마케팅이 뭔지 정의를 한번 내려봐. 스포츠 마케팅은 전부 다 뭐 마케팅이든 스포츠 마케팅이든 다 수업은 들었을 거 아니야. 거기서 스포츠 마케팅 뭐야? 어떤 학생이 이 수업 듣고 내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 자기가 삼성전자 면접을 가는데 스포츠 마케팅으로 자기소개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는 부분하고 못하고 있는 부분, 스포츠 마케팅 측면에서 내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스포츠 마케팅이 뭐야?
스포츠 마케팅 뭐라고 할 거야? 그렇지. 그럼 너무 맹숭맹숭하잖아.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조직, 스포츠 이벤트, 마케팅 조사 방법 이런 수업을 들은 학생이 스포츠 마케팅이 뭐냐 했는데 스포츠를 이용하는 마케팅이다 하면 그건 너무 맹숭맹숭하잖아. 스포츠 마케팅 하면 스포츠를 이용한 또는 스포츠를 활용한 마케팅,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가만히 뜯어보면 딱 저거야. 스포츠 이벤트에서 만들어지는 권리나 마케팅 기회를 돈이나 현물로 바꾸는 활동이야.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면 첫째,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입장권으로 받아. 그게 입장 수입이 돼. 그게 구단에서 하는 마케팅이야. 그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를 만들면 펜스 광고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 그걸 기업에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거. 이것도 스포츠 마케팅이야. 그다음에 동영상 버전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 경기장에 안 온 사람들한테. 이게 방송 중계권이야. 이걸 돈으로 바꾸는 게 또 프로구단에서 하는, 프로리그에서 하는 스포츠 마케팅이야. 그래서 스포츠 마케팅이 뭐냐고 할 때 스포츠를 마케팅하는 것 또는 스포츠를 활용하는 마케팅. 근데 그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스포츠 이벤트에서 만들어지는 권리를 돈이나 현물로 바꾸는 거, 이게 두 개를 다 포함하는 스포츠 마케팅이더라고. 활용을 하거나 실제로 스포츠를 마케팅하거나, 이게 구단에서 하는 이제 스포츠 마케팅이야. 저 마케팅 직무는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아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오늘은 이제 스포츠 조직의 직무에 어떤 게 있나 하는 걸 이제 뭐 조직 관리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거나, 이 홍보도 아주 중요한 직무야. 주로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홍보부서는 하는 일이 많아. 이벤트 개발부터 출판물 제작, 뭐 여러 가지 미디어 노출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 경기가 있을 때 이 매일매일 이제 이 하는 게, 실제로 경기장에서 하는 저 여러 가지 음악 선곡부터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홍보 쪽에 관심이 있으면, 스포츠 조직의 홍보 쪽에 관심이 있으면 저 음악 선곡부터 뉴스 릴리스, 보도자료 작성 뭐 이런 게 이제 홍보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이 스타 만들기 이것도 홍보부서에서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홍보부서도 직무가 아주 복잡해. 미국 프로구단에서 홍보직원 뽑을 때는
어떤 테스트를 하는가 하면 경기장에 한 경기를 보고 거기에서 기사를 쓰게 해. 자기가 기자의 입장에서 기사를 쓸 줄 알아야지 이 홍보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 판단을 한다고. 그다음에 이 스타 만들기, 이것도 이제 홍보부서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저 멜빈 헬리츠 10계명, 이게 이제 스타는 혼자서 안 만들어진다.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 구단에서도 이 스타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선수들이 오면 별명부터 지어줘. 그 닉네임. 그것도 이 선수 개성이나 뭐 이 체격 이런 데 맞게 그다음에 조사 분석, 이것도 이제 주로 마케팅 부서나 홍보 부서에서 하는데, 이 홍보 부서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위기 관리, 컨틴전시 플랜, 이것도 이제 일단은 홍보 부서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이 언론을 접하는 게 홍보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하고 이제 예측을 해야 돼. 그다음에 예방책을 만들고, 그다음에 실제로 예방책까지 만들어 놨는데도 항상 사고는 나. 그라운드에서 축구 선수가 심장마비 이 그런 사고들 항상 예방책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난다고. 났을 때 그때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우왕좌왕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걸 큰 사고로 만들 수도 있어. 여러 가지 사고들, 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돼. 어떤 사고가 안 나게 하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 이런 게 이제 홍보부서에서 하는 일들이고, 실제로 이 경기를 만드는 조직을 우리가 대표적인 스포츠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 스포츠 조직에서 경기 만드는 조직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그 경기를 팔아서 재원을 만드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이제 스타 만들기나 PR, 이건 마케팅 부서를 스포트하는 일인데, 여기 홍보부서에서 하는 일, 이게 스포츠 조직에서는 직무가 제대로 이제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이 나쁘게 프로 구단에 입사를 한다. 이러면 적어도 이제 이 세 가지 업무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돼. 항상 이 수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라고. 조직을 관리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다음에 조직에서 원하는 인간이 뭐냐. 특히 이 수업은 이제 스포츠 조직에서 그런 두 가지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5가지 배우면 고졸보다 200가지 솔루션을 더 안고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수업도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다음 시간에 저 조직 문제점 발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5분, 한 팀에서 5분. 근데 여러분들이 못 찾아도 좋아. 못 찾아도 좋은데 분명히 조직 관리 차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야 돼. 돈이 덜 투입이 됐어. 당연히 시민구단은 예산이 적으니까 그건 경영 자원의 문제야.